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최고의 스타로 자리 잡은 연예인이라도 사생활 폭로로 인해 연예계를 떠나거나 은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생활이 드러나며 추락의 길을 걷게 된 연예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위는 장동건입니다. 장동건과 주진모의 휴대폰 클라우드가 해킹당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커들은 두 사람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문제의 대화 내용은 이들이 쌓아온 세련된 배우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 저속하고 천박한 언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비하가 가득했고 그 대상도 일반인, 연예인, 지망생, 심지어 유부녀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은 경악했다. 신사적인 배우로 알려졌던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더 황당한 점은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이병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로맨틱한 배우로 재평가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그의 과거 논란조차 장동건과 주진모의 수준 이하 행위와 비교되며 오히려 묻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광고와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며 직격탄을 맞았지만 정작 본인들의 생활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장동건은 이미 배우 고소영과 결혼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상태였고 주진모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결국 이미지 실추는 대중만 분노할 뿐 당사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7위는 남태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위너로 데뷔했던 남태현은 처음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학창시절 폭력과 강제 전학 의혹이 제기되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주차 요원에게 무례한 태도로 요금을 지불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인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2019년에는 가수 장재인이 SNS를 통해 남태현의 바람 행각을 폭로하며 공개 연애가 순식간에 스캔들로 뒤바뀌었다. 2022년 8월에는 하트 시그널을 통해 청순한 이미지로 주목받은 서민재가 SNS에 남태현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그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또 한 번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 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과 서민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두 사람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3월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이쯤 되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인물이다. 현재 남태현은 5억 원의 빚을 떠안아 부모님의 집까지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를 갚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가난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를 일으킬 때는 거침없더니 이제 와서 동정을 바라려는 행보가 과연 진정성 있는 반성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6위는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옥소리는 비 오는 날의 수채화와 젊은 날의 초상 등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자리 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그 이후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하며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다. 그러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녀의 은밀한 이중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남편에 가까운 후배였던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의 관계는 물론 이탈리아 출신 셰프와의 불륜까지 밝혀지며 그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다. 옥소리는 이후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하며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국 그마저도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떠나갔다. 사랑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추락한 명성과 끝없는 스캔들뿐이었다. 5위는 아이비입니다. 아이비는 2005년 섹시한 콘셉트로 무대에 등장했지만 사생활만큼은 단정하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엄격한 가정에서 성장한 그녀는 여성의 몸을 신성하게 여긴다며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가치관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전 남자친구가 아이비와 가수 휘성의 관계를 폭로하며 그 증거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는 아이비가 자신을 기만하고 휘성과도 관계를 가졌다며 복수를 위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휘성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고 아이비는 이 과정에서 휘성에게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 결과 그녀가 쌓아온 청순하고 도덕적인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후 뮤지컬 무대에서 가창력을 앞세워 재기에 성공했다. 비록 그녀를 향한 비난과 협박이 끊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협박의 핵심이었던 동영상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결국 강제적인 벗기는 설정에 관한 것뿐이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겼다. 4위는 진아입니다. 압도적인 피지컬로 화제를 모았던 진아는 데뷔곡 꺼져줄게 잘 살아로 대성공을 거둔 후 블랙 앤 화이트로 각종 음악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단숨에 톱스타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발표한 예쁜 속옷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녀의 인기는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 연예인들의 원정 성매매 사건이 터졌고 그중 한 명이 진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재판 과정에서 진아가 성매매를 통해 1회당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으며 연예계에서 차취를 감추게 되었다. 한때 화려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의 이름이 이제는 치욕적인 사건과 함께 회자되고 있다. 3위는 이수입니다. 문차일드와 MC 더맥스를 통해 강력한 보컬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수는 가출 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피해자인 김모 양이 MBC 탐사 보도를 통해 당시 이수가 보인 충격적인 행동들을 폭로하면서였다. 이에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곡이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음악적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결국 주요 방송 출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업계에서 외면받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인간적인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그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2위는 황수정입니다. 황수정 사건은 연예계 스캔들 중에서도 유난히 충격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드라마 허준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엄마야 누나야에서 청각장애인 장혜경 역을 맡으며 청순 여배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나친 개런티 요구와 촬영 거부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당시 대중은 이를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며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2001년 겨울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상황이 뒤집혔다. 특히 그녀가 마약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았다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으며 공분을 더욱 키웠다. 더 큰 충격은 그녀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인물이 유부남 강모 씨였다는 점이었다. 두 사람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마약을 사용하고 간통 혐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경악했고 그녀를 응원하던 팬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다. 황수정은 이후 여러 차례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지만 차가운 여론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결국 사실상 연예계를 떠난 상태이며 그녀의 몰락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1위는 정준영입니다. 2016년 정준영은 한 여성에게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고소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이를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순간의 실수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이때만 해도 그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대중 역시 쉽게 잊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3년 후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승리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단톡방을 통해 정준영이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이를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가 나눈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여성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다루며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했고 그를 지지하던 팬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2025년 10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함께 기소된 최종우는 2년 6개월형을 받고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한편 정준영과 연루되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군 입대를 선택했던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2월 출소했으며 현재는 별다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는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업종 중 하나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부 연예인들은 드라마 출연료만으로도 수백억 원을 벌고 광고 몇 편만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전체 연예인 중 하위 90%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물론 재테크에 성공하거나 개인 사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도됩니다. 스폰서 관계나 유흥업계로의 전환이 그런 예입니다. 일부는 과거 방송이나 무대에서 마이크와 대본을 손에 쥐었던 자신을 뒤로한 채 이제는 탬버린을 들고 생계를 이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유흥업계로 발길을 돌린 사례들. 화려한 연예계 대신 유흥업계라는 선택을 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5위는 2018년에 데뷔한 다국적 걸그룹 네이처의 일본인 멤버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댄스 실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받았지만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다고 밝혔는데요.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뛰어난 댄서였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초고속으로 데뷔한 그녀는 부드러움과 강렬함이 어우러진 춤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화류계에 입문한 지 3개월 된 신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그룹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하루는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이 지나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하기 위해 잠시 화류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해 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6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곳은 터치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4위는 걸그룹 연습생에서 화류계로 발걸음을 옮긴 또 다른 인물 한서희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데뷔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내에서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톱스타급 연예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10%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BI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며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인 양현석도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녀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인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으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머물고도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한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쉬움을 자아냅니다. 3위는 배우의 길보다 화류계를 선택한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인지도 면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고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신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노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인에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업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장미인에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해당 내용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손님이 있을 때만 잠시 룸에 들어가 인사를 하거나 술을 한두 잔 따르는 초대 손님 형태로 활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장미인애가 정기적으로 출근했던 것인지 아니면 특정 손님들만 상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인애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2위는 배우 생활을 접고 화류계로 전향한 한나경입니다. 그녀는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나경은 성형외과 시술의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했지만 그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강조하며 출연했으나 이미 대중의 관심은 시들해졌고 제작사들 역시 그녀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지며 활동하던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한나경은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은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사업가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를 계기로 출장이라는 핑계를 대며 매달 부산을 찾았고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가의 아내는 남편이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목격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 걸려왔고 다음 날에는 사업가의 아내에게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면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한나경이 보낸 것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사업가의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 했으나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문구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고객들은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여전히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위해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재력가였던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당했고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그녀를 둘러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음주가무 동영상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 간의 모임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영상을 스폰서가 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즐겼다는 사실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최영아는 화류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을 앞둔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템프로에서 일하기에는 어려웠지만 한층 더 돋보이는 외모와 과거의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 출발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 따르면 그녀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우수한 의사소통 능력으로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